발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2023년에 가장 사실 뜨거웠던 단어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첫 번째가 인공지능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인공지능이 이게 발달하면서 두 번째로 사실 영향을 받고 뜨거워졌던 게 바로 로봇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삼성, 현대, LG, 두산, 한화 사실 내노라는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사실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던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작년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뭔가 로봇 산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특히나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로봇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작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지금 로봇 관련된 회사들의 리스트인데요. 작년에 사실 시가총액만 전체 평균이 150% 정도가 상승을 했었고, 그 중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에서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사실 500% 정도가 상승할 정도로 작년에는 엄청나게 로봇에 대한 뜨거운 한 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봇에 대한 것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리긴 하는데 사실 실제 로봇을 주변에서 보고 만지고 사실 그런 일들을 겪지 않으면 되게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 로봇에 대한 좀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세미나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목차는 로봇의 시작, 그리고 현재 어떤 로봇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로봇들은 어떤 로봇들이 좀 나올 건지, 지금 빅테크들은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로봇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로봇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 생긴 건 1920년에 생겼고요.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 카렐 차테크라는 사람의 희곡에서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고, 실제 해당 희곡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 사람 대신에 일을 하는 로봇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어떤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원은 이렇고, 정의로 봤을 때는 결국 자동으로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적으로 하는 기계 장치인데, 사실 이 단순한 이 정의만으로면 되게 커피 머신이나 자판기나 사실 모든 것들도 로봇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 저희가 작업을 할 때도 그냥 엑셀 작업을 자동화한다, 뭘 자동화한다 할 때도 사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그것도 사실 로봇 자동화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로봇은 모든 걸 자동화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산업적으로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로봇의 영역은 실제 움직이는, 동작하는 로봇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3축 이상의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계를, 자동기계 장치를 일반적으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축이나 액추에이터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해당 내용은 잠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최초의 산업용 로봇은 1961년도에 실제 만들어졌어요. 앞서서 로봇이란 개념은 1920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실제 기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한 40여 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로봇은 사실 선진 나라의 사실 미국에서 처음 개발이 돼서 초기 유니메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유니메이트라는 로봇이 만들어졌고요. 유니메이트라는 로봇은 유니버셜, 일반적인 범용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메이트, 친구 같은 기계장치라는 의미로 유니메이트라고 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당 로봇은 미국의 대표 기업인 GM이나 GE의 초기에 공장에서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로봇이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쓰여지다가 이후에 이제 좀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려고 이것저것 좀 알아보다가 결국에 일본 사람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처음으로 이 유니메이트에 대한 라이센스를 판 회사가 바로 가와사키 중공업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해당 회사는
처음 이 유니메이트라는 회사에 대한 기술을 처음 인수를 해 가지고 이전을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로봇 개발을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에도 현재 글로벌 한 탑5 안에 드는 로봇 회사로 좀 계속 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현재 사실 글로벌 넘버 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봇 회사가 파나기라는 회사인데 그 파나기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가와사키 로보틱스도 가지고 있고 야스카 전기라는 회사도 있을 정도로 거의 탑5 안에 한 뭐 3-4 개 회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유수의 로봇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로봇 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메이트 이후에 다양한 산업용 로봇들이 개발되는데 다양한 산업용 로봇들 소개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로봇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로봇 용어들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로봇인데 다음과 같은 아이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봇에서는 기준점이 되는 기준 좌표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바닥에 있는 실제 설치되는 이 위치를 베이스라고 이름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사실 로봇은 기본적으로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직선으로 이동하거나 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6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들에 관절이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모터들을 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관절이라고 하고 실제 그 부분에서 동작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절과 관절 사이를 이어주는 부분이 바로 링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끝단에 달려 있는 게 바로 그리퍼 또는 툴이라고 하는데 그리퍼 또는 툴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의 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물건을 짚거나 실제 작업을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퍼는 보통 이제 사실 물건을 짚는 형태의 일반적인 툴을 말하는 거고 만약에 용접건이 달리면 용접 작업도 수행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커팅기가 달리면 어떤 자르는 작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로봇 자체를 만드는 기술도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가 맞거든요. 근데 사실 이 툴을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툴만 하더라도 고가의 진짜 복잡한 툴은 사실 로봇 가격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비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좀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자유도라는 개념인데요. 실제 어떠한 물건이 공간상에 있다라고 하면 실제 그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사실 특정을 할 수 있어야지 로봇한테 "거기로 가서 어떤 작업을 해."라고 지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상에서 X축으로는 어디에 있는지, Y축으로는 어디에 있는지, Z축은 어디에 있는지 공간상의 그 좌표 XYZ 좌표를 알려줘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이 물체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이 기울기의 방향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 물체를 짚는다고 했을 때에 이 물체의 방향과 맞춰 가지고 결국 이 그리퍼 툴의 방향도 일치시켜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X축 교수님, 방향으로 회전하는 각도가 어떤지 예. 카메라를 조금만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향하게 해주실까요?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예, 좀 덜 보여서. 예, 예예. 예,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물이 X축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또는 Y축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또는 이 Z축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이 3가지 각도 값도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봇을 쓸 때는 이 육자유도 값이 매우 중요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로봇들이 이 육자유도에 맞춰 가지고 6개의 축을 가진 로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이 실제 움직이는 모습을 좀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지금 일축, 이 바이스 쪽에 가까운 일축이 움직이면 거의 사람 몸통을 돌리는 것처럼 예, 로봇이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어깨처럼 예, 2축을 움직일 수 있고 3축을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4축 그 다음에 5축 이 각 축들을 조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물체의 위치까지 로봇을
실제 위치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로봇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로봇 사양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이 바로 관절 속도입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각 관절은 이렇게 회전할 수 있고 최대 속도 제한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회전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되면 그림에 여기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 각 조인트들이 움직이면 결국 이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인트 모션이라고 해서 이 곡선 운동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위치로 가서 물건을 짚고 뒤로 빼고 어떤 그 XYZ 좌표계 기준으로 물건을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니어 모션을 보통 이제 실제 작업할 때는 많이 하게 되는데